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실험했던 원운동 실험의 결과를 해석해보고 물리적인 의미를 확인해보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등속 원운동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관에 실을 이렇게 이제 관통해서 넣어서 한쪽 끝에는 질량 m의 고무마개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량 m을 아예 개수로 나타낸 겁니다. 한 개, 또는 두 개, 고무마개 한 개 있을 때 두 개를 돌릴 때, 그리고 받침새의 개수를 대문자 m이 아니라 이제 대문자 f로 표시했죠. 받침새의 수. 그래서 이걸 아예 f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운동하는 고무마개의 그 원운동 반지름을 소문자 f로, 이거는 이제 실제 단위가 미터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수들을 표시를 하고, 이게 이제 10번 회전하는, 10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초시계로 측정을 했었죠. 자, 이렇게 됐는데요. 이 다음에 이제 주기도 구해보고, 진동수, 그리고 진동수의 제곱까지 이렇게 이제 구해보는 과정이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건, 자, 여기 이제 그림은 오른쪽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알고 싶은 건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프. 근데 이제 그래프를 여러 개 그려보는데, 소문자 F제곱, 즉 진동수의 제곱을 Y축으로 하고, 대문자 F를 X축으로 하는 그래프. 이때는 이제 각각의 R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겠죠. 그럼 R이 네 가지니까 그림이 네 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M은 1에 대해서, 여기서는 M은 1에 대해서만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F와 R 사이의 관계, F와 R 사이의 관계인데, 이때는 이제 F제곱은 1.0 또는 0.6에 대한 FR 사이의 관계를 그려보는 거고, F제곱 F 사이의 관계,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번에는 R은 1에 대해서 M이 1과 2일 때, 즉 m이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그리기 위해서는 m이 1일 때 f제곱 f, 그리고 m이 2일 때 f제곱 f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야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또는 뭐 왼쪽 표에서 우리가 직접 보고 그려도 되긴 합니다. 자, 한번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먼저 주기를 계산을 한번 해보죠. 주기를 구해보겠습니다. 화면이 다 잘 보이나요? 예.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계산하고자 하는 곳에 셀을 선택해서 여기 수식 입력 창으로 갑니다. 수식 입력줄에 equal을 타이핑을 해주시고 19.6 10t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클릭을 해서 이걸 10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1.96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래 데이터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쭉 끌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끌어주면, 또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사각점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번에는 F, 진동수 F를 구하고 싶어요. 진동수 F는, 그죠? 이거를 타이핑 해주고, 1.96을 선택해서, 요거의 역수니까 1 나누기 1.96, 1 나누기, 여기 1.96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진동수를 계산하고자 할 거예요. 그럼 수식 입력줄에 가서, 는 이거를 클릭하고 1 나누기는 직접 타이핑하고 주기 1.96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엔터를 쳐주면 0.51이 계산이 됩니다. 그 아래도 동일하게 계산하고 싶을 때는 더블 클릭을 해주는 게,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그 아래 값들도 다 계산이 되죠. 자, 그리고 진동수의 제곱은 는 f의 제곱은 Shift 6 해서 꺽쇠를 만들고 2, 이거죠. 이게 제곱이죠. 엔터를 쳐서 0.26이 계산 결과죠. 그 아래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저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은 셀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셀 서식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표시 형식 숫자를 선택하고 소수점 이하 자릿수 2 세 자리까지 해주고 싶다. 그럼 3으로 만들어도 되겠죠? 우리 2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 이하 자릿수 두 자리까지 잘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위에 메뉴에 가서 삽입을 클릭하시고 쭉 차트 부분으로 갑니다. 차트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분산형 차트가 있어요. 분산형 차트. 이렇게 해서 점으로 되어 있는 분산형 차트. 스캐터 차트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이제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차트 바탕이 나타나고 여기서 데이터는 우리가 쭉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 데이터를.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주세요. 데이터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을 하시고 추가를 해줍니다. 범위의 항목을 추가하는데 계열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 계열은 R은 1m, 0.8m, 0.6m, 0.4m인 이런 형태가 되겠죠. 추가를 해서 R은 1.0m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R에 대해서 F제곱 F 그래프를 만드는 거죠. 계열의 X값은 자, X값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X값은 R이 1일 때의 F죠. X축은 우리 F를 선택을 할 겁니다. 여러 개의 F를 내가 지정해서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R은 1일 때 5가 있죠. 또 R은 1일 때 10이 있고 15가 있고 R이 1일 때 20까지 4개의 데이터를 클릭을 해주고 밑에 그냥 계열의 Y값은 다 지워줍니다. Y도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죠. 역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Y축은 F의 제곱이죠. R이 1일 때 0.26, R이 1일 때 0.57, R이 1일 때 0.84, 그리고 1.26 이렇게 해서 4개의 데이터를 확인을 해주면 그리고 또 확인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를 더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차트 요소 클릭을 해주시고 축 제목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범례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추세선 넣어줘야 되는데 추세선은 이따 한 번에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축 제목은 가로축은 F라고 했었죠. 대문자 F 그리고 세로축은 소문자 F의 제곱 이렇게 이제 간단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범례는 지금 1.0m인 거죠. 나는 R이 0.8m인 것에 대해서도 F제곱 F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역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데이터 선택을 하게 되면 추가를 해야겠죠. 지금 R이 1.0만 있으니까요. R은 0.8m 이렇게 쓰시고 계열의 X값은 타입은 50, 15, 20이에요. 그죠? 5, 10, 15, 20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계열의 Y값 다 지운 다음에 Y값이 여기 없어졌네요. 그죠? 요거 이렇게 잠깐 요거를 취소를 할까요? 그러지 마시고 1, 2, 3, 4 이렇게 4개를 임의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걸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요거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선택에 가서 1, 2, 3, 4가 아니었죠. 그러면 편집을 합니다. 편집 Y값은 1, 2, 3, 4가 아니라 여기 R이 0.8일 때 F제곱 0.8일 때 0.76 0.8일 때 1.16 0.8일 때 1.49 새롭게 만들어서 확인해 주면 되고요. 또 추가 R이 0.6m도 나는 그려보고 싶어요. 헤어의 X값은 다 5, 10, 15, 20이죠. 15, 20 이렇게. 순서는 바뀌어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계열의 Y값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되려나?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계열의 Y값은 0.5 얘도 순서 바꾸면 되지? 그렇죠?
예, 0.11 한번 그대로 해봅시다. 되는지 예,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럼 확인하면 잘못 나와 있죠, 그죠? 순서를 바뀌면 안 되겠네요. 예,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데이터 선택 0.6m일 때 편집을 해서 우리 계열의 x 값 다 지워주고 다시 하겠습니다. 계열의 x 값 다 지워주고 예, 여기 0.6일 때 5, 10, 15, 20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이번에는 직선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데이터 선택 이번은 R이 0.4인 4m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요. 일단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전체 다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5, 10, 15, 20 계열의 y값 f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0.91, 0.78, 1.78, 2.60, 3.43을 다 확인을 해주면 그래프가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차트 제목도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차트 제목은 F제곱 F그래프 제곱 F그래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추세선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추세선은 차트 요소에 추세선 선택하시면 되고 추세선을 직접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추세선 옵션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추세선 옵션으로 가서 이거 막대 그래프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절표는 0으로 해야 되고요. 여기 뒤로 5를 이렇게 넣어 주세요. 뒤로 5. 그러면 여기 뒤에까지 여기가 뒤에요. 뒤 여기까지 해서 그래프가 연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수식을 차트에 표시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수식 차트에 표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 주시고 오른쪽으로 옮겨 주시고 그 다음에 R이 0.6, 0.8m인 것들도 똑같이 추세선 넣어주고 여기를 선을 이렇게 클릭해서 추세선이 보이게 절편 0으로 뒤로 5개 수식을 차트에 표시 똑같은 방법으로 다 되죠. 이렇게 또 옮겨줍니다. 자, 이번에도 추세선 넣어주시고 선을 클릭해서 추세선의 절편 차트의 표시 뒤로 5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럼 바로 우리가 오른쪽에 그래프의 방정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추세선 선택, 추세선 옵션에서 절편 차트의 표시 뒤로 5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방정식이 잘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제곱 F그래프는 다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F제곱이 1.0일 때 또는 0.6일 때 각각에 대해서 FR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 F가 그리고 R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R이 1.0일 때 F는 얼마고 R이 0.8일 때 F는 얼마고 R이 0.6일 때 F가 얼마고 이거 다 알 수 있겠죠. 언제에 대해서 F제곱이 1.0일 때에 대해서 그럼 F제곱이 1.0인 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서 여기다 물죠. 여기 요거는 아래로 옮겨주고요. 요거는 여기쯤으로 옮겨줄까요? 뭘 그릴 거냐면 이것도 이쪽에 옮겨주겠습니다. 요걸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 그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가져다 놓으시고 F제곱이 1.0인 경우 한번 볼까요? 여기다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F제곱이 1.0인 경우 요 선이죠. 요 선. 여기 선이 있잖아요. 그죠? F제곱이 1.0인 여기에 선을 어떻게 그려줄까요? F제곱이 1.0인 선을 그리려면 선을 임의로 제가 하나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놓고 F제곱이 1.0이니까요. F제곱이 여기에
F제곱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1.0일 때, 요 F는 5, 10, 15, 20이죠. F가 50, 15, 20. 예. 그래서 여기다 선을 하나 그냥 그려줄 겁니다. 데이터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하고 여기 F제곱이 1.0인 선을 하나 그릴 건데요. 계열의 X값은 그냥 50, 15, 20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55, 10, 15, 20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됩니다. 다시 추가해서요. F제곱은 제가 요거 취소를 하겠습니다. 취소. 다시 데이터 선택해서 추가 F제곱은 1.0인 경우 계열의 X값이 여기 5, 10, 15, 20이고요. 계열의 Y값은 다 1이에요. 그죠? 1입니다. 1. 그러니까 여기 1, 4번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하세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선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좀 이렇게 확대를 해보죠. 그러면 여기 파란색 데이터가 지금 F제곱이 1인 0을 해도 되긴 하겠네요. 그죠? 0까지 해도. 근데 아예 선을 좀 만들어 보면 이 경우 이렇게 지금 수평선 4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추세선을 그리면 돼요. 추세선을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을 클릭한 다음에요. 이렇게 가셔서 추세선이죠. 이 추세선을 절편은 0이 아니죠. 그냥 가로 그대로 두시고 수식을 차트에 표시. 이거 수식 차트 표시할 필요가 이렇게 차트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뒤로 5칸을 이렇게 가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이쪽 파란색하고 좀 헷갈리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 놓고 y라고 하지 말고요. f 제곱은 1.0 이렇게 표시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이 방정식들도, 이 함수식들도 y가 아니라 이것도 그냥 f제곱으로 이렇게 다 바꿔주는 겁니다. f제곱, 이것도 f제곱, 그죠? y축이 f제곱 축이니까요. f제곱. 이거 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게도 할 수 있나요? 이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선택해서 글꼴에 가서 위첨자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정말 f제곱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들도 다 이렇게 복사하기 붙여넣기로 이렇게 다 넣어줍시다. 자, 됐죠? 그리고 이렇게 원래는 한 칸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요거 x가 아니라 이건 이제 f가 되는 거죠. f 여기도 f 가로축은 f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변수 f를 썼습니다. 여기도 f 이렇게 잘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소문자 f 제곱이 1일 때 여기 r이 1.0일 경우에 f 값은 대문자 f 값은 한 17 정도 되잖아요. 여기를 이 식으로부터 계산해야 돼요. 계산합시다.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보시면 이제 그래프를 좀 작게 해볼까요? 왼쪽으로 좀 이렇게 가보자고요. 우리가 아까 이제 계산하려고 했던 여기에 그래서 f제곱이 1.0일 때 f와 r 사이 이거죠. fr. 근데 r이 0.4일 때는 이거죠. 노란색. r이 0.4일 때 f제곱이 1인 경우 f는 1 나누기 0.1732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는 직접 계산해 줍니다. 는
1 나누기 0.1732 엔터. 그러면 요 값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요거 f제곱이 1일 때니까 요게 1일 때니까 그때의 f 구하는 거잖아요. f. 그래서 0.1732. 즉 기울기에 다 역수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r이 0.6일 때는 얼마예요? 는 1 나누기 0.1099. 0.1099. 1099. 요 값들의 역수를 다 넣어주면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0.8일 때는 r이 0.8일 때는 얼마인가요? 0.0753의 역수는 1 나누기 0.0753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r이 1.0m인 경우에는 요거 0.0598 그죠? 1 나누기 0.0598 해주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밑에 여백이 없으니까 요거를 한 칸 아래로 옮겨줄까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FR 그래프를 이제 그릴 준비가 돼 있죠. 예.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예 오른쪽 마우스 클릭 아니면 위에 삽입으로 가셔서 차트를 선택해주면 바로 그래프가 또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요 R이 Y축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X축, Y축이 바뀌었네요. 그죠? 나는 R을 X축으로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기 FR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니까 FR 그래프. F가 대문자. 이거를 아예 뭐 물론 이렇게 바꿔도 되지만 이거를 컨트롤 X에서 컨트롤 V로 이렇게 두고 RF를 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줘도 됩니다. 그죠? 예.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위에 선택 삽입 그리고 차트 분산형 선택하면 이제 아이고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됐죠? 예. 이렇게 이게 F잖아요. F 그리고 가로축이 R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엑셀은 순서대로 선택하면 이게 X축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게 Y축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차트 제목을 우리 이제 여기 축 제목 넣으시고 차트 제목은 F제곱 F 그래프죠? 아니 FR 그래프죠? FR 그래프. 그리고 가로축이 소문자 R이에요. 그렇죠? 예. 세로축이 대문자. 세로축부터 명칭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범례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범례를 지금은 이 F제곱이 1인 경우잖아요. 예.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데이터 선택을 하신 다음에 계열 1에서 편집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계열 이름을 넣을 수 있죠. F제곱은 1.0인 경우가 됩니다. 예,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예. 만약에 F제곱이 0.6인 것도 하고 싶다. 여기 0.6인 거. 그럼 여기다가 F제곱은 0.6인 그래프도 또 따로 하나 만들어줘야죠. R하고 F. 이렇게. 그러면 아래 그래프로 다시 가야 돼요. 아래 그래프. 이 그래프는 저쪽으로 치우시고 여기에 F제곱이 0.6이니까 이쪽에 선을 하나 또 만들어줘야 되죠. 아주 불편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F제곱이 0.6인 경우 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거는 너는 저쪽으로 가시고 여기에 데이터가 보이게끔요. 데이터가 이렇게 다 보이게끔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데이터 선택 해줍니다. 또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F제곱이 0.6인 것도 해보고 싶다. 예. 그럼 계열의 X값은 이건 대문자 F죠. X값은 대문자 F. 대문자 F가 5, 10, 15, 20이었죠. 5, 10, 15, 20을 선택해 주시고 계열의 Y값은 다 1이에요. 그죠? 1. 그래서 1111 0.6이죠. 0.6.
0.6 4번을 클릭을 해줍니다. 확인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 해주시면 여기에 녹색 선이 이렇게 보이네요. 녹색. 예. 그래프를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녹색 선을 클릭을 해서 여기 또 추세선을 넣어줘야 되죠. 추세선을 넣어주고 녹색 선 점선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추세선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막대 그래프를 눌러야 추세선 옵션이 되죠. 자, 이거 절표는 그대로 없습니다. 두시고 수식을 차트에 표시 뒤로 5개까지 아까처럼 동일하게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수식을 차트에 표시한 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왼쪽으로 가져가서 이번에는 f제곱이 0.6. 그래서 f제곱이 0.6인 걸 내가 지금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예. 이렇게 만들어서 그럼 f제곱이 0.6이니까 요 값들이 0.6이 되는 f 대문자 f를 찾으면 되겠죠. 요 값이 0.6이 되는 대문자 f를 찾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 하다 말았잖아요. R은 0.4 요건 다 0.4가 그대로 여기 왼쪽에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여기 F만 좀 찾아보자고요. F 요거. 그래서 0.4가 이거 노란색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이 값은 0.6 나누기 0.1732가 F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는 0.6 나누기 0.1732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는 방법이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자 f제곱이 0.6이니까 여기에 그냥 0.6이라고 할까요? 0.6 이렇게 잡고 예, 는 하고요. 는 하고 0.6 그냥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누기 0.1732 아까처럼 그냥 0.6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0.6 나누기 0.1732 그냥 하나씩 칩시다. 우리 몇 개 안 되니까 예, 이렇게 또 여기는 는 하고 0.6 나누기 0.1099죠. 0.1099 이렇게 해서 또 엔터 그리고 0.0753 이거는 0.6 나누기 0.0753 이렇게 해서 또 엔터 그리고 0.6 나누기 0.0598 이렇게 클릭을 해서 또 이 경우에도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 아까 그렸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요. 데이터 선택을 해줍니다. 예.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f제곱이 0.6인 예. 그리고 계열의 x값은 여기 0.4부터 1까지를 쭉 다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계열의 y값은 0, 요 f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다 지운 다음에 예. 다 지우시고 4개의 f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FR은 이제 비례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추세선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면 네. 추세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선을 클릭해서 추세선 옵션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이제 0.4잖아요. 그럼 뒤로 0.4까지 한번 다 보고 싶어요. 절표는 0으로 해줘야겠죠. 원점 0일 때 0을 지나가게. 근데 사실은 이거 보면 그렇게 하면 잘 안 맞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뭐 이걸 절편을 누르지 않으면 오히려 이 직선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0이 오히려 되지 않는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두고 여기에 차트 표시, 수식을 표시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선 넣으시고 클릭해서 추세선 옵션 본 다음에 절편 0으로 차트의 표시 뒤로 0.4칸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그래프 방정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잘 봤죠? 예.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예.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하면 복잡하게 하긴데 다 또 풀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F제곱 F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너무 어렵네요. 그죠? 근데 F제곱 F는 R이 1m에 대해서 M은 1과 2에 대한 경우만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미 왼쪽에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F제곱 있고요. 여기 F가 있습니다. 그럼 R이 1인 경우는 이 경우만 우리가 쓰면 되겠죠. 1인 경우. 그죠? 1인 경우. 그리고 M이 2에 대해서 M이 2에 대해서 R이 1인 경우 데이터 다 가져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는 게 오히려 좋겠죠. 자, F제곱은 0.26이 하나 있네요. 그죠?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복사하기를 해도 돼요.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가져다 놓으면 안 되네요. 그죠? 예. 요거를 하고 이게 지금 셀에 대한 함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써 와야 됩니다. 사실 0.26이 아니라 이게 0.26 얼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가져와야 돼요. 요 값을. 이렇게 이걸 복사하기 위해서 여기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컨트롤 V 이렇게.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줘야 돼요. 그럼 0.16이 여기 들어오죠. 그리고 R이 1일 때 0.57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0.57. 근데 0.57은 F9 제곱이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F 이거의 제곱이죠. 이거의 제곱. 는하고 이거의 제곱. 직접 넣어주자. 예. 여기도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만 한번 써볼까요? 예.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서식 숫자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좀 이렇게 나오죠. 다시 가져올 수 있겠네요. 예. 그럼 0.57이 0.57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시고 또 는에서 R이 1m일 때 0.92의 제곱 이렇게 가져오시고 또 는에서 1.12의 제곱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럼 4개의 데이터 가져왔고 이때 F는 다 얼마예요? 5, 10, 15, 20이죠. 5, 10, 15, 20이었죠. 이렇게 미안합니다. 예. 근데 이건 여기도 똑같아요. 그죠? 5, 10, 15, 20 이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F제곱은 M이 2일 때니까 이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이 4개의 값. 그죠? 예. 이 복사하기 붙여넣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되나요? 예, 안 되죠. 값을 아마 절대 참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4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는 해서 요거의 제곱이죠. 제곱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4개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도 됩니다. 그럼 똑같이 아마 연달아서 오는 거니까 똑같이 오게 될 겁니다. 이것도 셀 서식에 가셔서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만 그럼 12자리까지 나왔죠? 예, 두 자리까지만 그래서 좀 심플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니까 좀 순서를 바꿔주는 게 좋겠죠? 예. 여기 F제곱이 되도록. 그래서 여기 F를 컨트롤 X에서 여기다 한번 가져와 보죠. 여기다 가져와 보고 얘는 컨트롤 X에서 여기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컨트롤 X에서 이렇게 다시 여기 가져다 놓고 컨트롤 X에서 여기 가져다 놓으면 잘 됐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마우스 클릭이 아닌데 그죠? 예, 이렇게 셀을 선택해 준 다음에 삽입 그리고 차트 분산형 이렇게 클릭하면 되죠. 예,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데이터 선택을 하시고 추가해 줍니다. 추가해서 계열에 자, 이거는 M이 2일 때죠. 아까는 M이 1일 때였고 지금은 M이 2일 때 계열의 X값 이렇게 4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계열의 Y값
요거 4개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죠? 예. 반대로 했습니다. 그죠? 다시 예. 계열의 x 값이 맞나요? 맞네요. 그죠? 이렇게 4개 계열의 y 값이 f제곱, 그죠? 우리 f제곱 f 사이 관계 그리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이제 우리 계열 편집을 안 했었죠? 계열이 제 편집에서 m이 1일 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축 제목, 물론 이제 축 제목을 먼저 했어야 혼동이 되지 않는데요, 그죠? 그리고 범례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는 대문자 F죠? 대문자 F. 그리고 여기는 소문자 F 제곱이었죠. 이렇게 해서 차트 제목도 F 제곱 F 그래프. 자, 잘 됐나요? 그럼 본래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게 여기 F 제곱 F입니다. 자, 이것도 비례 관계니까 추세선을 또 넣어줘야겠죠? 추세선 넣어보겠습니다. 차트 요소 추세선을 이렇게 선형을 넣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기타 옵션으로 그러면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것도 뒤로 5칸 더 그려주고 절편 제로로 해주시고요. 수식을 차트에 표시해 줍니다. 이게 선이 지금 선이 2개가 나왔네요. 그렇죠? 선이 왜 2개가 나왔죠? 네. 이거를 선을 하나 지워줘야 되는데요. 예. 컨트롤 Z 컨트롤 Z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Z를 해서 이렇게 지워주고 요거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추세선에 가서 절편 차트 표시 뒤로 5칸. 그러면 잘 나오나요? 여기가 아마 추세선이 지금 2개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컨트롤 Z 딱 취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와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M은 1일 때부터 먼저 해보죠. M은 1일 때 선택하시고 차트 요소 추세선 직접 선택을 하고요. 선을 클릭을 해서 추세선 옵션으로 갑니다. 옵션에 가보면 절편은 0으로 차트의 표시 그리고 뒤로 5 이렇게 해서 하면 잘 되죠? 잘 됩니다. 자, 다음에 M이 2일 때도 추세선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선을 선택했어야 되죠. 선을 선택한 다음에 절편 수식 뒤로 5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오면 이제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정식도 이렇게 좀 잘 보이게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잘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복잡하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연습이에요. 연습.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 텐데요. 이번에는 FM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FM. 그런데 F제곱이 0.4, 0.2일 때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FM이 있잖아요. 여기 M이 1일 때 F값, M이 2일 때 F값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F제곱이 0.4와 0.2일 때 이건 임의로 선택하는 겁니다. 임의로 0.6이라고 해도 되고 0.6일 때 여기 다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고 근데 지금은 0.4일 때 이렇게 2개의 값 0.2일 때 이렇게 2개의 값 해보는 겁니다. 그럼 따로 선은 안 하고 직접 데이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로 좀 내려 보시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면 F제곱이 0.4일 때 한번 그려보죠. 0.4일 때 F제곱이 다시 한번요. F제곱이 0.4일 때 FM 그죠? 그리고 0.2일 때 F제곱이 0.2일 때도 FM 사이의 관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0.4일 때 이게 바로 뭐예요? y가 f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x가 바로 f인 거죠. 그럼 0.4일 때 f는 여기 0.0598분의 0.4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m이 1일 때죠. m이 1일 때, 2일 때 두 번 있죠. m이 1일 때, 2일 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m이 1인 경우 f는 얼마예요? 그렇죠. 0.0598분의 0.4죠. 그래서 0.4는 0.4 나누기 0.4 나누기 0.0598해야 대문자 f가 구해지는 거니까요. 0.4 나누기 0.0598 해서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m이 2일 때는 요거잖아요. 0. 자, 요게 f제곱이죠. f제곱 0.4 그죠? 0.4 나누기 0.0377 자, 가서는 0.4 나누기 0.0000337이죠. 0.0337 그러면 요 값이 하나 나오고요. 이번에는 0.2일 때 그대로 해주면 되죠. 0.2 나누기 0.0598는 0.2 나누기 0.0598 엔터. 자, 그리고 0.2 나누기 0.0337는 0.2 나누기 0.0337 이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그래프죠. 이거는 새로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삽입, 차트, 분산형 만들어서 어이구 데이터가 막 제가 알아서 선택을 했는데요. 이때는 아예 다시 해봅시다. 다시요. 허공을 선택해서 삽입, 데이터가 없는 삽입, 차트, 분산형 이렇게 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요. 데이터 선택해 줍니다. 자, 추가. 먼저 f제곱이 0.4인 경우 아이고 f제곱 잘못 썼네요. f제곱이 0.4인 경우 계열의 x값은 m이에요. m 그죠? 여기 y축 x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과 2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 계열의 y값은 대문자 f죠? 두 개. 데이터가 두 개밖에 없어요.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추가. 이번에는 f제곱이 0.2일 때 f제곱이 0.2일 때 계열의 x값은 1과 2, 계열의 y값은 대문자 f 요거 그죠? 이렇게 두 개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축 제목 그리고 차트 제목 범례까지 다 넣어주세요. 자, 차트 제목은 이게 어떤 그래프예요? 그렇죠? FM 그래프죠? FM 그래프. 그래서 세로축이 대문자 F가 되는 겁니다. 대문자 F, 가로축이 소문자 M이 되는 거죠. M은 1하고 2밖에 없으니까, 그죠? 1하고 2밖에 없죠. 이 경우에도 본래는 이게 비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추세선을 넣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열에 기초한 추세선 추가 F 0.4일 때 0. 우리가 선택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0.4일 때 그리고 선에 가서 추세선 옵션에서 오른쪽에 가세요. 절편은 0으로 요때 절편 0으로 할까요? 그러면 아예 이상하게 가는데요. 이렇게 하시고 뒤로 한 칸 가야죠. 뒤로 한 칸 가고 수식을 차트에 표시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방정식이 나오죠. 이번에는 클릭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추세선 선을 클릭 그러면 메뉴가 나오죠. 절편 차트에 표시 뒤로 한 칸 숫자 1만큼 그러면 또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잘 됐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세 개의 방정식 직선을 다 그렸어요.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게 다 비례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비례하는 그래프만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순서대로 세 개의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FR이 왜 나왔죠? FR 그래프가 아닌데 이게 예. 4개 그려본 거네요. 그죠? 4개. 예. 순서가 어떻게 되세요? 예, FR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래프, FR 그래프도 그려봤고, 이것도 그려봤고, 이것도 그려봤고, 또 이것까지 다 끌어와 보겠습니다. 원래는 워드 프로그램에서 얘를 이제 갖다 붙여넣기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엑셀에서 다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F제곱이 F에 비례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FR 그래프 비례하는 거 알 수 있고요. F제곱이 F 비례하는 거죠. 이건 이 그래프하고 사실 같은 그래프인데 이제 특정한 M하고 특정한 M에 대해서 그리고 F제곱이 이런 특정한 값에 대해서 즉 F제곱과 F 사이의 관계인데 M이 1일 때와 2를 비교해 본 겁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FM 그래프 이거는 이제 F제곱이 0.4와 0.2인 경우 이렇게를 특정하게 또 선택을 해서 본 거죠. 자, 어쨌든 이 결과적으로 이 F는 MRF 제곱에 비례합니다. F는 MRF 제곱. 본래는 이제 4파이 제곱이 여기 비례상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요. 여기 F제곱이잖아요. 그렇죠? F제곱. 그리고 여기가 M이죠. M. 그리고 여기가 R이죠. 그럼 MRF 제곱을 아예 다 계산해서 이 대문자 F 사이의 관계식을 봐도 됩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꽤나 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할 텐데 여기에 칸을 몇 개를 좀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여기 MRF의 제곱을 아예 계산해 보죠. MRF의 제곱은 제곱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글꼴을 위첨자로 이렇게 좀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 이렇게 그럼 얘를 Y축 이걸 X축으로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M은 실제 질량으로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질량. 그래야 이 비례 개수를 구하는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M 자체가 이건 16g이에요. 16g. M은 16g. 그래서 여기다가 16g 이렇게 한번 써보죠. 그리고 요 F 한 개는 이게 4g이에요. 4g.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썼던 이 받침새 한 개가 4g이고 고무막의 한 개가 16g입니다. 그럼 이 MRF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계산할 때 는 하고요. 4g은 0.004kg이죠. 0.004 곱하기 이 개수 5개예요. 5개. 그래서 요 5를 클릭을 해주면 소문자 M이 실제 값으로 계산이 된 거죠. 그죠? 5개의 M, 5M이에요. 5M. 그죠? 반대로만 썼을 뿐이에요. 곱하기죠. 곱하기 R은 이건 실제 값이죠. 1m. 1 곱하기 F의 제곱. 이것도 실제 값입니다. 그렇죠? F제곱은 0.26 이미 계산이 돼 있죠.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값이 0 너무 작으니까 쭉 늘려주세요. 이게 두 자리까지 나와 있는데요. 두 자리까지 나오면 0이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셀 서식에 가서 소수점 한 5자리까지 한번 볼까요? 5자리까지. 그러면 그래도 여기 나오네요. 너무 작은가? 0.004 곱하기 5개 R 그러네요.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곱하기예요. 곱하기 미안합니다. 곱하기 0.4g짜리 5개니까 곱하기죠. 실수할 뻔했네요. 엔터 치시면 이제 좀 나오죠. 그래도 이렇게 좀 작아요, 값이. 자, 이것들이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그죠? 다 똑같이 한번 쭉 내려갑니다.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F예요.
F는 구심력이죠. 구심력은 F는 이렇게 이제 그림에 가 보시면 요거의 무게죠. 그죠? 지구 중력 무게. 받침대를 당기는 힘이니까 mg가 됩니다. mg 그죠? 그래서 는 하시고 그 무게는 잘못했다. 요 m이 미안합니다. 실수했네요. 그죠? 이게 돌아가는 질량체죠. 회전하는 원운동하는 질량체. 0.004가 5개가 아니라 소문자 m이어야죠. 소문자 m. 그렇죠? 그러면 16g이에요. 16g. 0.016. 저도 실수합니다. 그죠? 0.016 곱하기 여기 1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죠? 1개. 그래서 엔터 치시고 전체 쭉 밑으로 다시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해야겠죠? 그리고 이 대문자 F가 바로 중력인데 받침새의 무게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계산해 줘야죠. 는 해서 받침새 1개가 0.004kg입니다. 그렇죠? 4g 곱하기 몇 개가 들어갔어요? 여기 5개. 그렇죠? 그래서 엔터를 쳐 주시면 계산이 되죠. 그럼 쭉 내려와서 똑같은 형태로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개, 15개, 20개 이렇게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비례상수를 구할 때는 이거 역시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그래프를. 그래서 추세선 메뉴에서 삽입 그리고 차트 분산형을 선택하시고 이게 쓸모없는 데이터들이 선택이 됐는데요. 이거 다 지워줘야 됩니다. 오른쪽 데이터 선택해서 이거 다 삭제해 주세요. 제거. 그럼 이제 다 깨끗해지죠. 자, 추가하는데 그냥 추가하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 데이터를 봐야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때 데이터 선택 그리고 추가. 계열의 이름은 MR의 제곱, MRF의 제곱, 그래프 이렇게 하는 거죠. 계열의 x값은 이 MRF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이게 x축이 되고 y축은 여기 f죠. f축 가져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확인.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f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g를 해줘야 되죠. 미안합니다. f가 mg니까 이게 중력 가속도 9.8 이게 mg니까요. 그렇죠? mg 이렇게 해주고 쭉 다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한데요? 어찌 이렇게 뭉쳐져 있을까요? 네, 그래프가 지금 약간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게 본래 하나의 값이 돼야 돼요. 하나의 값. 그런데 조금 이렇게 분산이 있죠. 여기는 잘 겹쳐져 있는데 여기도 약간 잘 겹쳐져 있죠. 그래서 약간 우리가 뭐 손으로 직접 돌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오차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어쨌든 이거 가지고 그래도 한번 이거 직선을 좀 그려 보도록 하죠. 그래서 추세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축 제목 놓고요. 그리고 추세선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추세선. 자,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에 추세선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에서 절편을 0으로 놓고요. 수식을 차트에 표시하고 뒤로 0.005 이 정도 넣어볼까요? 그러면 0까지 거의 가는 것 같아요. 0.00 너무 이거에 좀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4, 5 정도만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까지만 넣을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수식을 차트에 표시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F가 대문자 F가 이렇게 되는 거죠. F는 37.8 곱하기 MRF의 제곱이죠.
MRF의 제곱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잘 나온 건가요, 이게?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원래 이론식은 여기에 이론식이 4파이 제곱입니다. F는 4파이 제곱. 파이가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에 삽입 수식. 자, F는 이거 가져오죠. F는 4파이의 제곱 MRF의 제곱. 이렇게 본래는 이게 이론적인 값이에요. 이거. 이 값이 이론적인 값입니다. 예. 그래서 MRF의 제곱이 F가 요거에 이제 4파이 제곱 곱하기 즉 비례상수가 4파이 제곱이 되는데 4파이 제곱을 계산하면 약 36 정도 되죠. 3.14 제곱 곱하기 4니까 37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한 실험으로부터 구한 이 비례상수도 어때요? 이 비례상수도 37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잘 구한 거예요. 그렇죠? 예. 비교적 잘 실험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이렇게 좀 한 점으로 쭉 모여주면 좋은데 약간의 오차는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까지 가져와서 우리가 쭉 다 볼 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보았는데요. 과정이 좀 험난하죠. 예. 그냥 단순히 원운동, 등성 원운동 그래프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았지만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다 한번 우리가 샅샅이 해석을 해본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어떻게 그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